자, 일부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와, AI가 내 일자리 다 뺏어가네. 난 이제 끝났나?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천재 같던 AI가 사실은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하는 허언증 환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새벽 2시까지 유튜브를 보게 만든 것도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아니었다면요. 2부에서는 AI의 치명적인 결함인 환각과 우리를 조종하는 알고리즘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혼란 속에서 AI의 노예가 아니라 AI를 부리는 주인으로 남는 마지막 열쇠를 여러분께 쥐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AI 업계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RAG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건 AI가 답변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라면 블랙 가격을 물으면 AI가 답하기 전에 농심 공식 홈페이지나 통계청 물가 정보를 먼저 찾아보는 거죠. 그럼 정확도가 확 올라가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최신 정보, 지역별 상세 정보, 개인적 경험 같은 건 없을 수 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 환각 문제가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켜요. 기업들이 AI를 도입했다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23년 미국의 한 로펌에서 변호사가 챗 GPT를 이용해 소송 자료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여러 개 만들어냈고 변호사는 그걸 확인 안 하고 법원에 제출했죠. 결과는 변호사가 법정 모독죄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또 다른 사례, 한국의 한 마케팅 회사가 AI로 광고 문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경쟁사 제품명이 잘못 들어갔어요. 광고가 나간 후에야 발견했고 긴급 수정하느라 수백만 원 손해를 봤죠. 그럼 AI는 쓸모없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환각 능력이 어떤 분야에선 축복이 되기도 해요. 과연 어떤 분야일까요? 2024년 가을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한 전시회가 열렸어요. 제목은 AI Fever Dreams, AI의 열병 같은 꿈. 여기 전시된 그림들은 모두 AI가 만든 건데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괴한 이미지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유리로 만들어진 나무, 물속에서 타오르는 불, 시계 눈을 가진 고양이 같은 거요. 말도 안 되는 조합이지만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관람객들은 열광했죠.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다. 이게 바로 AI 환각의 역설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치명적 약점이지만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작곡가 얘기들을 들어볼까요? AI 작곡 도구인 소니나 우디오를 써본 사람들은 말해요. AI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멜로디를 만들어준다고요. 인간 작곡가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익숙한 코드 진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AI는 전혀 예상 못한 조합을 막 시도해요. 예를 들어 한국 판소리 플러스 재즈 플러스 EDM을 섞어버린다든가 바흐 스타일의 멜로디에 트랩 비트를 깔아버린다든가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다가도 들어보면 오, 이거 쓸만한데? 싶은 순간이 와요. 소설가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챗 GPT한테 미스터리 소설 플롯을 10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중 8개는 뻔한 스토리지만 2개는 이건 내가 생각 못했네 싶은 게 나와요. 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AI는 내 술 취한 천재 동료 같아요. 평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가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던져주죠. 그걸 내가 다듬으면 훌륭한 작품이 돼요.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AI를 브레인스토밍 파트너로 써요.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에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한옥이라고 입력하면 AI가 수십 가지 버전을 만들어줘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수정하는 거죠. 심지어 과학자들도 AI 환각을 활용해요. 신약 개발에서 AI에게 이런저런 성질을 가진 분자 구조를 상상해봐 라고 하면 AI가 화학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구조를 제안해요. 그걸 실제로 합성해보면 10개 중 1개는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색적 창의성이에요. 인간은 보통 경험과 상식 범위 안에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AI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하는데 특화돼 있죠. 경제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예전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려면 여러 명의 전문가가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몇 시간씩 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한테 10초 만에 100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 쓰레기지만 그중 한두 개는 금이거든요. 광고업계에서 이걸 적극 활용해요. 여름 휴가 여행 광고 카피 50개를 AI한테 시키면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카피라이터는 그중 좋은 거 몇 개 골라 다듬기만 하면 돼요. 생산성이 10배는 올라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평가하는 건 인간이라는 겁니다. AI가 100개를 만들어도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건 사람이에요. AI는 자기가 만든 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AI가 만들어내는 환각은 창의성일 수도 있지만 조작일 수도 있어요. 특히 알고리즘이 우리 생각을 은밀히 조종할 때 말이죠. 밤 11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유튜브를 켰어요. 하나만 보고 자자니. 그런데 다음 영상이 자꾸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 편 보면 또 추천되고 또 보면 또 추천되고 어느새 새벽 2시.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요. 치밀한 설계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당신이 절대 그만 볼 수 없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알고리즘의 목표는 딱 하나. 시청시간 최대화예요. 당신이 유튜브에 오래 머물수록 광고를 많이 보고 유튜브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만 계속 추천합니다. 문제는 뭐냐?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만 준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한테 야채는 안 주고 사탕만 계속 주는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다이어트 성공 후기 영상을 한 편 봤어요. 그럼 알고리즘은 생각해요. 이 사람은 다이어트에 관심 있구나. 그래서 다이어트 관련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좋아요. 유용한 정보도 많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어때요? 점점 극단적인 내용으로 흘러가요. 3일 만에 10kg 빼는 법, 물만 마시고 한 달 버티기, 지방을 녹이는 마법의 약 같은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까지 추천돼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극단적인 내용일수록 클릭률이 높거든요. 알고리즘은 진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클릭만 중요해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컨텐츠가 계속 추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필터 버블 또는 에코 챔버 현상이에요. 당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마치 거울방에 갇힌 것처럼 자기 생각만 반복해서 들어요. 정치적으로 이게 더 심각해요. 보수 성향 사람이 보수 컨텐츠 하나 보면 계속 보수 컨텐츠만 추천돼요. 진보 성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네 라고 착각하게 돼요. 실제로는 절반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말이죠. 2016년 미국 대선, 2016년 브렉시트, 2020년 코로나 백신 논란, 이 모든 사건에서 SNS 알고리즘이 사회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연구가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진영의 정보만 보다 보니 상대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죠. 경제적 관점에서도 문제예요. 알고리즘이 당신한테 계속 쇼핑 광고를 보여주면 어때요? 충동 구매가 늘어나요. 한정 세일, 지금 아니면 못 사요. 품절 임박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SNS를 많이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30% 더 많이 소비한대요. 알고리즘이 지갑을 여는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개인화된 가격 책정이에요. 똑같은 상품을 보는데 알고리즘이 당신의 구매력을 분석해서 가격을 다르게 보여주는 거죠. 돈 많은 사람한텐 비싸게, 가격에 민감한 사람한텐 싸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애매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도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해요.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것만 보지 말고 일부러 평소 안 보던 채널을 찾아보는 거예요. 보수 성향이면 진보 컨텐츠도 한 편씩 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둘째, 알고리즘 디톡스가 필요해요. 가끔은 SNS를 완전히 끊고 책을 읽거나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죠. 온라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셋째,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해요. 이 정보가 진짜야? 누가 이걸 만들었지?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결국 알고리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당신의 가치관까지 대신 정해줄 순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2025년 1월 서울의 한 광고 대행사. 카피라이터 김대리는 AI에게 광고 문구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AI는 10초 만에 100개를 뱉어냈죠. 김대리는 그중 3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 3개를 미세하게 수정했습니다. 결과 대박 광고가 나왔어요. 클라이언트도 만족했고 김대리는 보너스를 받았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AI가 한 일일까요? 김대리가 한 일일까요? 정답은 둘 다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김대리의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김대리가 한 일은 평가였거든요. 100개 중에서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찍어낸 거죠. 이게 바로 AI 시대의 인간이 가진 마지막 보루입니다. 평가 능력, 저지먼트예요. AI는 결과물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뭐가 좋은지는 몰라요. 그걸 판단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평가할까요? 첫째, 맥락, 컨텍스트예요. 이 광고가 지금 시대에 맞는지, 타겟 고객에게 먹힐지, 경쟁사와 차별화되는지, 이런 건 AI가 몰라요.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는 느낌이거든요. 둘째, 윤리, 에틱스예요. AI가 만든 컨텐츠가 차별적이진 않은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이런 판단은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셋째, 미학, 에스테릭스예요. 이게 아름다워, 이게 감동적이야, 이게 쿨해 같은 감각은 데이터화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니까요. 넷째, 전략, 스트래티지예요. 이 아이디어가 회사의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지,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큰 그림은 AI가 못 그려요. 그래서 미래의 직업은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AI 생산자와 AI 평가자. 전자는 AI를 잘 부려서 대량 생산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그 중에서 진짜 가치 있는 걸 골라내는 사람이죠. 재미있는 건 후자가 더 희소하고 비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은 AI가 해줘도 평가는 결국 사람이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좋은 평가자가 되려면 엄청난 경험과 통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음악 프로듀서를 보세요. AI가 곡을 1000개 만들어도 이 곡이 히트할 거야 라고 찍어내는 건 베테랑 프로듀서예요. 그 사람은 수십 년간 음악 시장을 보면서 감을 키웠거든요. 이 감각은 데이터로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스킬은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에요. 이걸 해줘가 아니라 이런 조건에서 이런 제약을 고려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걸 해줘라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좋은 답을 받아요. 둘째, 결과를 검증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AI가 준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줄 알아야 해요. 출처를 찾아보고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고 다른 정보와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셋째, 자기만의 가치관을 세워야 해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대로 살면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근본적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넷째, 인간적 경험을 쌓아야 해요. AI는 데이터로 학습하지만 인간은 체험으로 배워요.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실패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쌓여야 통찰력이 생겨요. 경제적으로 보면 미래는 고숙련 고임금과 저숙련 저임금으로 양극화될 거예요. AI를 잘 활용하는 상위 20%는 엄청난 생산성과 소득을 올리고 나머지는 AI와 경쟁하거나 AI에게 밀려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운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상위 20%에 들어갈 수 있어요. AI 활용법을 배우고 평가 능력을 키우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면 돼요. 결국 AI 시대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열려 있고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도구로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 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대체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인간다움이에요. 공감,
유머, 따뜻함, 용기, 희생, 이런 건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인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와 AGI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알파고부터 챗 GPT까지, 특수 AI에서 범용 AI로의 진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알고리즘의 덫까지 살펴봤죠.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주인은 여전히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질문하는 법, 검증하는 법,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AI 시대의 가장 위험한 건 AI가 아니에요. AI를 맹신하거나 AI에게 생각을 맡기거나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거죠. 깨어 있으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지키세요. 당신이 AI의 주인인가 아니면 AI가 당신의 주인인가?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AI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